전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가 이런 코드였었어요. 음,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하는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죠. 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애노테이션은 내부적으로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애노테이션도 포함하고 있었고 컴포넌트라는 애노테이션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자체가 이 클래스 자체가 설정 파일이면서 컴포넌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음, 그래서 이 데모 어플리케이션이란 클래스를 이렇게 메인 메소드 안에서 이 메인 메소드가 뭐였습니까? 우리 자바는 메인 메소드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 안에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주는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런 안에다가 자기 자신 클래스, 이 데모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집어 넣어주게 되면 이 설정을 읽어들여서 스프링 부트가 동작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설정 파일이자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어, 이 설정을 읽어들여서 스프링 부트가 실행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스프링 부트는 이 커맨드 라인 러너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얘가 이제 런으로 실행하면서 이 설정 파일을 지정해줬는데 얘가 커맨드 라인 러너를 구현하고 있으면 이 인터페이스 가지고 있는 런 메소드를 자동으로 실행해 줍니다. 즉 자바에서 프로그램 시작점이 메인이라고 한다면 스프링 부트에서는 커맨드 라인 러너를 구현하고 있는 얘가 이제 프로그램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 자체가 이제 컴포넌트자 설정 파일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컴포넌트가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클래스 자체가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빈이 돼서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빈에 대해서 메모리에 올라가는데 오토바이어드라고 붙어 있는 요 부분에다가는 어떻게 됐어요?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데이터 소스 빈 객체를 주입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인젝션 한다, 주입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주입한다라는 부분은 이 주입하거나 인젝션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잘 모르시겠다, 빨리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스프링 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런 부분이 실행되면 데이터 소스로부터 커넥션을 얻어오게 되죠. 자, 이 데이터 소스는 커넥션을 관리해주는 객체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과 관련된 것을 관리해주는 객체가 이 데이터 소스인데 이 데이터 소스 점 get 커넥션 하게 되면 DB와 연결을 하고 있는 커넥션에 대한 객체를 얻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커넥션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JDBC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여기까지는 스프링이 자동으로 커넥션을 관리해주는 데이터 소스를 주입해주는 거고 인젝션 해주는 거고 그 인젝션 해준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커넥션을 얻어온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스프링과는 전혀 상관없는 코드예요. 이 부분은 스프링과 전혀 상관없는 코드고 커넥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는 JDBC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저번에 수업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어, 잠시만요. 이상하네. 네. 자, 잠시 전에 제가 설명했던 코드인데 커맨드 라인 러너를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이 부분이 스프링 부트에서 메인 메소드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헬로 월드를 출력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여기 헬로 월드가 출력됩니다. 이 부분이 스프링 부트가 실행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스프링 부트는 이게 자 데모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아까 이 설정 안에 들어가면 컴,
자, 스프링 부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붙어 있다고 했었고, 그 안을 또 들어가면 얘가 컨피그레이션이 붙어 있으니까 설정 파일이기도 하고, 컨피그레이션 안에 들어가 보면 컴포넌트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얘 자체가 컴포넌트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즉, 이 설정을 읽어드려서 동작해라라고 하면 얘 자체가 컴포넌트예요. 컴포넌트라는 건 뭐냐면 스프링이 자동으로, 자, 컴포넌트가 뭐예요? 스프링에서 컴포넌트 이게 붙어 있는 거, 요게 이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객체는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 객체라고 하는데, 이 객체는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객체가 됩니다.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객체가 뭐라고 했어요? 빈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즉, 얘 자체는 설정 파일이기도 하면서 메모리에 올라가서 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 해주고,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 해주고, 데이터 소스 해주면, 죄송합니다. 말이 갑자기 꼬이네요. 데모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하나의 빈이 되는데, 빈 안에다가 이렇게 오토 와이어드라고 써주면, 이 데이터 소스에 대한 빈을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소스 빈을 주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데이터 소스라는 빈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스프링 부트는 어떤 빈들을 생성할까? 이게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봤을 때 오토 컨피그레이션, 요 스프링 부트 오토 컨피그레이션에 있는 설정들이 읽어지면서 자동으로 빈이 등록된다고 했었는데, 어떤 빈들이 생성될까 이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다 오토와이어드라고 해주고 리스트 오브젝트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제가 빈즈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스프링이 오브젝트로 참조할 수 있는 모든 빈을 주입해줘요. 리스트 형태로. 그런데 오브젝트라는 것은 모든 객체의 최상위 부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스프링 부트가 관리하는 모든 빈이 요 빈즈의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떤 게 이제 들어갔는지 요 부분에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오브젝트 obj 빈즈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빈즈라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오브젝트를 꺼내서 그 오브젝트의 클래스 이름을 출력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더니 지금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빈으로 만들어주는 객체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뭐가 있는지 보면 대부분이 이제 뭐로 시작해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죠. 쭉 시작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util이라고 시작하는 애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죠? util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히카리 데이터 소스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이제 다 뭐가 되냐면 빈으로 등록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컨피그레이션과 관련된 것들은 안 나와요. 컨피그레이션과 관련된 빈들은 제외하고 실제 이제 중요한 스프링이 관리해 주는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 히카리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패키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m.jaxxer로 시작하는 패키지에 있는 객체죠. 실제로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나? 라고 살펴보면 스프링 부트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렇게 히카리 CP라고 불리는 것이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제 가지고 온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갖고 오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어제 그래드 설정 파일 중에서 빌드 그래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 줄, 스프링 부트 스타터 JDBC라고 해주면 스프링 부트로 JDBC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다 여러 개들을 갖고 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JDBC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녀석이에요. 히카리 CP. 실제 이제 공식 문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스프링 부트 공식 문서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컨피규어 데이터 소스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서포트 커넥션 폴스라고 해서 우리는 히카리 CP를 되도록 쓸 거다. 그러니까 히카리 CP라는 것을 커넥션 풀 중에서 히카리 CP라는 걸 우리는 사용할 거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히카리 CP는 커넥션 풀 중에 하나예요. 종류 중에 하나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이제 커넥션 풀이 있어요. 이런 커넥션 풀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히카리 CP를 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히카리 CP가 뭐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히카리 CP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GitHub 사이트가 나와요. 이 히카리 CP라고 해서 빛광자를 써가지고 일본말로 히카리가 빛이란 뜻인가 봐요. 일본 사람이 만든 건 아닌데 히카리란 이름으로 붙인 커넥션 풀이라고 불리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안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메이븐에서는 이렇게 이제 디펜던시를 건다든지 해서 히카리 CP만 여러분들이 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성능과 관련된 자기네들이 이제 성능과 관련돼서 막 이렇게 벤치마크를 써놨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 히카리 CP 말고도 뭐가 있었어요? 커넥션 풀 중에 뭐 DBCP2도 있었고 뭐 등등 C3PO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얘가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히카리 CP가 훨씬 성능이 좋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스프링 부트가 히카리 CP를 사용하는 거예요. 커넥션 풀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히카리 CP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커넥션 풀이라는 이 히카리 데이터 소스라는 객체를 빈으로 내부적으로 스프링 부트가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오토와이어도 해주고 데이터 소스라고 해줬었죠? 근데 이 데이터 소스라는 건 사실 인터페이스거든요.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객체가 필요하죠. 제가 저번에 얘 보시면 자바 XSQL이라고 해서 JDBC API에 있는 건데 얘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얘를 구현하고 있는 구현체가 필요한데 이렇게 데이터 소스라고 해주고 얘의 클래스 이름을 출력해 볼게요. 데이터 소스.get class.getName 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이 데이터 소스라고 불리는 빈이 실제로는 히카리 데이터 소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스프링 부트가 내부적으로 이 데이터 소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커넥션 풀 중에서 히카리 데이터 소스라는 걸 생성해서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커넥션 풀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 커넥션 풀이라는 게 뭐냐면 이 커넥션 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소스예요.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이 커넥션 풀을 사용하는데 이 커넥션 풀의 구현체가 이제 히카리 CP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넥션 풀은 미리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미리 이렇게 맺어 놓습니다. 미리 연결을 해놓고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에는 데이터 소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커넥션 풀한테 커넥션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커넥션을 빌려오면 그 커넥션을 다 사용하고 나서 클로즈를 하게 됩니다. 클로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커넥션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커넥션을 클로즈 해주게 되면 자 여기서 알아두실 게 있어요. 데이터 소스로부터 얻어온 커넥션은 클로즈를 하게 되면 커넥션 풀에 되돌려주도록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커넥션을 클로즈 해주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 소스로부터 받아온 커넥션은 클로즈를 하게 되면 커넥션 풀에게 되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넥션 풀을 사용하실 때 핵심은 뭐냐면 미리 연결된 커넥션을 빌려서 사용하고 빨리 되돌려줘야 돼요. 빨리. 왜냐하면 이 HTTP 요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레드라고 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요청이 올 수 있는데, 동시에 여러 개 요청이 와서 커넥션 플로부터 커넥션을 다 빌려가잖아요? 그럼 다 빌려가면 여기서 빌려줄 게 없게 돼요. 빌려줄 게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멈추는지 제가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 소스가 있으면, 제가 리스트, 커넥션을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객체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를 선언해주고, 무한 루프로, 인티저 일단 i는 0이라고 해주고요. 무한 루프로, 뭘 해볼 거냐면, 커넥션을 받아와서, 이렇게 데이터 소스로부터 커넥션을 받아온 다음에, 리스트에다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 i 값을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위에 있는 i 값을 출력해주고, 방금 커넥션 얻어온 걸 출력해 줄 거예요. 그리고 i를 증가해 준 다음에 thread.sleep 해가지고 100ms만큼 쉴 겁니다. 0.1초 쉬는 거예요. 그럼 무한 루프니까 어떻게 돼요? 데이터 소스로부터 커넥션 달라고 해서 리스트에다 잠깐 저장한 다음에 슬립하고 또 계속 반복하면서 데이터 소스로부터 커넥션을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클로즈를 안 했죠. 달라고만 하고 클로즈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이상 데이터 소스가 줄 게 없으면 멈추게 됩니다. 실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해보면 지금 보니까 0.1초마다 쉬면서 커넥션을 하나씩 받아왔어요. 0부터 9까지 10개를 받아온 다음에 멈췄죠. 왜 멈췄냐면 11번째에서 데이터 소스한테 커넥션을 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10개가 되도록 반환될 때까지 이 데이터 소스는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책을 빌리러 갔는데 그 책을 반납할 때까지는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커넥션 풀이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30초를 기다려서 더 이상 기다려도 안 와. 그러면 아예 죽어버려요. 커넥션 풀이 이렇게 익셉션을 발생합니다. 익셉션을 발생하는데 뭐라고 발생해요? 히카리 풀이라고 해서 커넥션이 가용하는 게 없다. 줄 게 없어. 30초까지 기다리는데 줄 게 없어.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죽을 거야 하고 죽는 거예요. 자, 서버가 죽는 게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예매 시스템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동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을 막 줬는데 더 이상 커넥션 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락이 걸려도 멈춘다고 했었죠. 그래서 커넥션이 더 이상 줄 게 없게 되면 결국 죽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다 클로즈를 한번 해볼게요. 커넥션을 바로 클로즈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클로즈를 한 다음에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용하고 클로즈하고 사용하고 클로즈하고 계속 반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커넥션을 계속 되돌려주는 거예요. 클로즈 할 때마다 되돌려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안 멈추죠. 최대한 커넥션을 얻어온 다음에 최대한 빨리 클로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멈출게요. 커넥션을 갖고 우린 뭘 하렵니까? 커넥션을 가지고 우린 뭐 하냐면 사실은 커넥션을 이용하여 SQL을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SQL이 느린 SQL, 우리가 슬로우 SQL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슬로우 SQL을 실행하게 되면 느린 SQL이 실행하게 되면 클로즈가 늦게 되겠죠. 클로즈가 늦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부분이 동시에 스레드로 실행한다면 커넥션을 얻지만 SQL이 느리게 실행되고 있으면 클로즈가 늦게 될 테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목 현상처럼 쌓여서 서버가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이해하셔야지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할 때 커넥션은 되도록 빨리 쓰고 되돌려줘야 되겠구나. 되돌려주는 건 클로즈를 해야 되는 거구나. 클로즈 안 해주면 큰일 나는구나. SQL이 느리면 이런 일이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웹 프로그램일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럼 SQL을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SQL을 슬로우하지 않게 잘 작성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SQL 수업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SQL 잘 작성해야 된다. 느린 SQL은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실행 계획 같은 걸 봐야 된다. 실행 계획을 보고 SQL을 튜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커넥션 풀에 대해서,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그리고 스프링이 애정하는 히카리 CP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어요. 자, 이번에 이제 볼 거는 뭐냐면 스프링 JDBC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프링 JDBC에 대한 공식 문서는 우리가 이제 스프링 부트 우리가 몇 점대 쓴다고 했었습니까? 우리가 스프링 부트 몇 점대 쓴다고 했었냐면 최신 버전인 2.7.5 버전을 쓴다고 했었죠. 이 스프링 부트 2.7.5는 내부적으로 스프링 5.3점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문서를 가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액세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스프링 JDBC와 관련된 코드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뭐 데이터 액세스 위드 JDBC 뭐 이런 거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이제 등장합니다. JDBC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스프링 JDBC에서 핵심 클래스는 누구냐면 JDBC 템플릿, 네임드 파라미터 JDBC 템플릿, SQL exception translator, row mapper 이런 애들이 핵심 클래스예요.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 주셔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스프링 JDBC를 또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좀 개념도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보통 웹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웹에 대한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 크롬 같은 브라우저나 모바일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고요. 이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요청을 할 때는 웹 프로그래밍이 동작하거든요. 그 웹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 이름이 컨트롤러예요. 이 컨트롤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 서비스는 DAO 혹은 레파지토리라고 이용하고 이 DAO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는 객체가 DAO라고 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드릴 때 그 정보를 엔티티에다 보통 담아서 읽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담아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회원 정보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서비스와 DAO를 통해서 DB에서 읽어온 다음에 담은 정보를 DTO,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객체에다 담아가지고 쭉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프링 JDBC라는 걸 배운다는 건 어떤 부분을 만드는 걸 공부하는 거냐면 요 DAO, 그다음에 이 DAO를 여러 개 사용하는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럼 DAO는 우리가 뭐의 약자예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는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잖아요. 객체 지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단일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단일 책임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의 객체는 여러 개를 책임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능을. 즉 DAO는 어떤 기능만 책임지는 거냐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읽고 쓰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작업만 하는 게 DAO인 거예요. 이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만 처리하는 거예요. 누굴 이용해서? DAO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하나의 보통 트랜잭션 단위로 처리하는 객체고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응답해주는 객체예요. 그래서 보통 웹에서 웹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즉, 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요? 여기서 다 하면 되지? 얘가 다 하게 되면은 그건 슈퍼맨 같은 녀석이에요. 좋은 객체는 단일 책임을 진다. 단일 책임이 뭐예요? 하나의 책임만 진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 객체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우리가 JDBC 프로그래밍 할 때 롤이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조작했었잖아요. 그래서 롤이라는 DTO를 하나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롤 다오라고 불리는 객체를 쓸 건데 삭제하는 기능, 한 건 추가하는 기능,
롤 정보를 읽어오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입력할 때는 JDBC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인서트 문장 만들고 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에다가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물음표를 바인딩하고 뭐 이런 코드를 작성했었죠. 네. 셀렉트는 또 이런 코드를 작성했었어요. 자, 요거 기억나시나요? 셀렉트 한 다음에 한 건씩 읽어올 때 넥스트란 걸 사용했었고 한 건 한 건 읽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요 DTO에다가 담아서 리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거를 음, 자, 요런 형태대로 우리는 스프링 JDBC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지금 보면 그럼 롤이란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DSC 롤 해보면 롤 테이블은 이렇게 만들어졌었잖아요. 롤 언더바 아이디랑 컬럼, 네임이랑 컬럼. 그래서 롤 언더바 아이디는 인티저 값, 네임은 바차2, 바차에서 문자열 20자까지 저장할 수 있는 게 롤 테이블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볼 텐데, 자, 여기 com.example 데모에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조회해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3번은 제가 삭제할게요. delete from role whereas role underbar id는 3 하면 3번이 삭제되죠? 삭제되고 나서 셀렉트 해보면 이렇게 두 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하나의 레코드, 이게 한 줄을 레코드라고 하고 이게 한 건의 데이터잖아요. 사용자가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롤 정보 한 건을 주세요. 이거 이렇게 요청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회원 정보 한 건을 주세요. 상품 정보 한 건을 주세요. 게시물 한 건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한 건을 요청할 때가 많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여러 건을 또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 여러 건을 요청할 때 상품 데이터 여러 건, 회원 정보 여러 건, 롤 정보 여러 건, 이런 식으로 같은 계통의 정보를 여러 건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건 한 건에 대한 정보, 이 레코드 한 건 한 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객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그림으로 보면 DTO라고 불리는 객체가 그거예요. 이 DTO는 한 건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객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티티도 비슷한데 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오는 정보를 담는 객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new에서 패키지를 만들 건데 com.example demo.domain이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도메인이라는 패키지에다가 new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데 롤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 롤 클래스는 뭘 가질 거냐? private integer 롤 id를 가질 거고요. private string name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속성 롤 아이디와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롤 언더바 아이디 컬럼에 있는 값을 읽고 저장하기 위한 속성이고 얘는 네임이라는 걸 저장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프라이빗으로 선언했으니까 얘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getter setter 메소드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getSetter 메소드를 만들어 줬어요.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롤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읽어오고 이런 걸 수행하는 객체가 DAO라고 했었죠. 그래서 DAO를 만들기 위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패키지 이름은 레파지토리라고 좀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롤 DAO라고 만들 겁니다. 롤 DAO라고 해서 만들 거예요. 클래스죠. 자, 그러면 이 롤 DAO는 뭐 하는 거냐? 데이터베이스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하는 건데 스프링이 얘를 빈으로 관리를 해주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레파지토리라고 불리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줄 겁니다. 이 애노테이션은 이런 패키지가 붙어요. 잘 봐두세요. 이 레파지토리도 안에 들어가 보면 컴포넌트라고 써 있어요. 이 컴포넌트가 붙어 있는 애들은 다 빈이 되는 거예요. 빈은 뭐라고 했어요? 스프링이 관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빈이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생성자를 만들어 주고요.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롤 DAO 생성자 호출이라고만 써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데모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죠? 단지 이 데모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설정만 읽어드리도록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자, 여기 보세요. 뭐가 출력돼요? 롤 다오 생성자 호출이라고 나오죠? 이 말은 이거 하나만 붙여줬는데 스프링이 얘에 대한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빈으로. 그런데 여기서 스프링 부트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데모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패키지냐면 데모 어플리케이션은 패키지가 com.example 데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런으로 실행하는데 데모 어플리케이션이 얘가 설정 파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얘의 패키지, 이 패키지죠. 요 패키지 이하로만 찾아요. 요 패키지 이하로만 컴포넌트들을 찾아서 빈으로 자동 등록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레파지토리가 패키지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패키지가 리팩터 리네임에서 얘가 제가 이렇게 패키지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데모 밑에 데모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롤 다오를 com.example 즉 데모 밑에가 아니라 데모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 이제 실행을 해도 얘가 빈으로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호출이 안 돼요. 데모 어플리케이션 패키지가 뭐라고 써 있어요? 얘가 요렇게 돼 있다면 이 패키지 이하만 찾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옮겨 줄 겁니다. 리팩터 move 패키지 이름을 com.example demo.repository라고 데모 밑에다가 제가 옮길 거예요. 이렇게 옮겼으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시 실행해 보면 롤 다오 생성자가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을 이렇게 하는 걸 봤고요.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스프링 JDBC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 스프링 JDBC에서 핵심인 녀석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핵심인 게 이 JDBC 템플릿이라고 불리는 객체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JDBC 템플릿. 근데 이 JDBC 템플릿도 그럼 JDBC 템플릿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보세요. private final JDBC 템플릿이라고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해줄 텐데 자, 참고로 파이널이라고 선언되어 있으면 이렇게 필드를 파이널로 선언하면 반드시 생성자에서 초기화해줘야 돼요. 지금은 초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생성자 컨스트럭터에서 셀렉트 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를 만들어줄게요. 여기에다가 얘를 초기화해줘야 돼요. new JDBC 템플릿이라고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JDBC 템플릿은 데이터 소스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여기다 이 생성자에다가 데이터 소스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데이터 소스는 우리 이미 사용했었죠. 언제 사용했었냐면 스프링 우리 앞에서 데이터 소스만 빈으로 생성되는 걸 확인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소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생성자, 레파지토리는 컴포넌트라고 했었잖아요. 자, 레파지토리라고 붙으면 레파지토리는 컴포넌트인 거예요. 자, 여기 아까 보시면 레파지토리 안에 들어가 보시면 컴포넌트라고 써 있죠. 자,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붙어 있는 것은 이 컴포넌트는 컨테이너가 관리해주는 빈이라고 했었죠. 빈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에 대한 객체를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데 이 생성자에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주입해줘요. 그럼 여기다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데이터 소스 이렇게 써주게 되면 데이터 소스를 여기다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넣어준 것을 JDBC 템플릿에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자,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주입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생성자 주입이라고 합니다. 생성자 주입이라고 해서 스프링 부트가 얘 생성자에다가 데이터 소스를 넣어줍니다. 아까 우리가 데이터 소스 보니까 실제로 히카리 CP가 제공해주는 커넥션 풀이었었죠. 걔를 넣어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한번 여기다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데이터 소스 get class get name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생성자로 한번 해볼게요. 롤 데이터 생성자 호출이라고 출력해주고 실제 이 데이터 소스의 클래스 이름이 뭔지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롤 다우 생성자 호출됐고, 자, 보세요. 히카리 데이터 소스라고 불리는 객체가 클래스 이름이 출력된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자동으로 스프링 부트에서 넣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롤 다우라고 불리는 애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는 거라고 했었는데요. 롤 정보를 저장 한번 해볼게요. 롤 테이블에 한 건 저장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public boolean add 롤이라고 해서 참이면 한 건 저장을 성공하잖아요. 저장을 성공하면 true, 실패하면 false를 받아내도록 할게요. 근데 그럼 add 롤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롤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어떤 값을 입력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id가 3이고 롤 이름이 롤 언더바 테스트다라고 하면 그런 값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롤이라고 할게요. 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롤 객체 있었죠? 그걸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인서트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커서를 놓고 다시 잠깐 보세요. 이렇게 중괄호만 딱 치고 엔터 딱 치면 AI가 자동으로 코드를 넣어주네요. 자, 이렇게 보면 인서트 문장, 롤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는 인서트 문장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를 방금 위에서 만들었던 JDBC 있죠?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얘는 SQL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업데이트 메소드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SQL을 실행할 때 쓰는 거예요. SQL 문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데 물음표가 두 개잖아요. 이 물음표 두 개를 바인딩 한다고 했죠. 그럼 SQL 뒤에 이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물음표에 들어갈 값, 얘는 두 번째 물음표에 들어갈 값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로 들어온 롤의 get 롤 ID 값, 파라미터로 들어온 롤의 get 이름을 물음표에다 채워서 실행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실제로 이제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 인서트 문장 배웠잖아요. 요거 요런 코드 배웠었죠? 우리가 바인딩하기 위해서 물음표 값을 바인딩하기 위해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로 첫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물음표, 세 번째 물음표 바인딩 한 다음에 익스큐트 업데이트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었는데 스프링 JDBC를 사용하면 두 줄로 바뀐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서트를 성공하면 숫자 1이 나와야 되거든요. 얘가 건수거든요. 인서트 성공한 건수인데 그 건수가 1과 같으면 true를 리턴한다 이 말이에요. 1과 같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겠죠? 그때 이제
펄스가 리턴하게 될 겁니다. 혹은 익셉션이 발생하든지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해준 것을 어디서 사용할 거냐? 자, 롤 DAO를 얘도 이제 컴포넌트고 빈으로 된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에서 빈으로 된다는 건 주입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컴포넌트니까 컴포넌트에 주입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서 오토와이어드라고 써주고 롤 다오라고 써주고 이러면 이 롤 다오가 우리가 만든 롤 다오가 컴포넌트로 주입이 되는 거고요. 이 롤 다오.add 롤 하면은 여기에다가 롤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인서트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롤 값을 어떤 객체를 만들 거냐면 롤은 new 롤이라고 해주고요. 롤.set 롤 아이디는 3번. 그다음에 롤.set name에서 롤 이름은 롤 언더바 테스트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값을 담아서 롤을 add 롤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럼 add 롤에다 넣어주게 되면 얘 add 롤 메소드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있는 값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첫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물음표에 채워준댔죠. 만약에 물음표가 10개면 이걸 10번 써주면 돼요. 값 하나, 값 둘, 값 셋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실제 업데이트 문장 가보면 오브젝트 점점점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 개가 0개 이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 안에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1개 이상 들어올 수 있다. 이 문법 잘 모르시는 분은 제 수업 중에서 배열 관련된 부분 보시면 됩니다. 배열과 관련된 문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걸 이해 못하네. 이걸 딱 가봤더니 얘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이러신 분들은 스프링 부트를 봐야 될 때가 아니에요. 뭐부터 공부하셔야 되냐면 자바 공부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더니 성공했어요.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 해봤더니 세 번째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성공. 자, 이번엔 삭제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삭제는 입력 수정 삭제는 프로그램 방법이 똑같습니다. 삭제는 아이디에 해당되는 걸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불린 delete role 아이디를 하나 받아서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걸 삭제할 거예요. 자, AI 나와라 하면 AI가 코드가 자동으로 나왔죠. SQL도 자동으로 해주네요. delete from role where role underbar id가 물음표 해주고 이 SQL 들어가면 role underbar id에 해당되는 걸 물음표에 채워서 삭제해라. 리절트가 1과 같을 때에는 true로 리턴해주고 아니면 false겠죠. 자,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부분 주석문 처리하고 불린 플래그는 롤 다오 점 delete 롤에서 3번을 지워달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플래그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래그 값을 출력을 해보면 실행해보면 자, 플래그 값이 뭐가 나왔나요? 예, 플래그 true가 나왔죠? 삭제가 성공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조회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조회해보니까 네, 3번이 삭제됐죠. 그럼 3번을 또 지워달라면 어떻게 될까요? 3번을 또 지워달라고 하면 지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폴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래그가 폴스. 네. 그러면 이제 한 건 조회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디에 해당되는 롤 한 건을 읽어오고 싶다. 그러면 이제 퍼블릭 롤 한 건을 갖고 오는 거예요. get 롤에서 인티저 롤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 한 건을 갖고 오고 싶다. 나와라 하면 나올까요? 자동으로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AI 좋네요. 그죠? 지금 제가 딱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니까 AI가 자동으로 코드 짜줬어요. select roll on the id name from roll where roll on the id는 물음표라고 해서 네. 물음표에 롤 아이디가 물음표에 해당되는 정보를 갖고 온 겁니다. 실제 잘 동작하는지 한번 실행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가 1번인 걸 한번 읽어와 볼까요? 롤은 롤 다오점 get 롤 해서 1번에 해당되는 걸 달라고 해서
롤.get 롤 id 플러스 롤.get name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1과 롤 언더바 유저가 나왔죠. 실제로 이제 셀렉트 해보니까 1번이 롤 언더바 유저죠. 네. AI와 함께 프로그래밍을 했더니 네, 아주 손쉽게 이 get 롤 메소드를 구할 수가 있었네요. 자, 이 부분은 오늘도 시간이 좀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